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단체 인동쌀 풀이 진행을 또 다시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면서 인원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금 잘랐어요, 제가. 인원을 잘랐어요. 잘라서 하루에 다 할 수 없는 인원이기도 했고, 이거를 뭐 제대로 해야 되니까 하루에 뭐 성급하게 다 끝내는 건 저도 또 제 습성상 그게 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달 뒤에 올해는 사실은 없었던 건데 또 이렇게 잡게 됐습니다. 인동쌀 풀이 몇 번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근데요, 인동쌀 풀이라는 거는 기본 3번은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7세까지는 한 번을 하든 2번을 하든 금방 풀려요. 사주에 따라서도 다르지만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다 풀리고 어떤 분들은 한 2번이면 그냥 깨끗하게 풀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지만 7세가 지나면서부터 이 인동쌀의 살해작용이 강해지고 진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갖고도 안 되고 2번 갖고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3번은 풀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30세가 되고 50세가 됐어도 한 번에 또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죠, 간혹. 하지만 기본 3번은 풀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언제 풀어야 되나요? 이렇게 문의를 하시죠. 그러면요, 이렇게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하시는 게 좋으세요. 올해 하시고 내년에 해운년이 바뀌면 정월이 됐든 언제가 됐든 또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인동쌀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누구의 자손으로 태어나고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외가에도 또 외가가 있고 친가가 있고 이렇게 또 계속해서 조상이 이렇게 많이 조상님이 계시죠. 근데요, 그 수많은 조상님들 중에서 본의 아니게 좀 사람에게 나쁜 짓을 했다든지, 아니면 좀 가해를 했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많이 했다든지, 이렇게 조금 나쁜 짓을 많이 하신 분들의 업보를 받는 자손이 인동쌀로 태어나더라. 근데 그 자손은 그럼 누가 인동쌀이야? 나야 너야 모르잖아요. 그거는 확실히 표시를 주십니다. 태어난 생년월일이 음력으로 1일, 3일, 8일자가 붙으면 우리가 그거를 인동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음력생일이에요, 여러분. 음력생일로 138이 되는데요. 그러면 1일, 3일, 8일이 있죠. 또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이분들은 다 인동쌀로 간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생일 끝자리에 138이 붙으면 우리가 인동쌀이다. 인동쌀이신 분들은 조상의 업보를 갖고 태어난다. 근데 그 조상의 업보를 그 조상 대에서 다 풀지 못했기 때문에 자손에게 이어지는데, 그걸 138일로 표식을 주더라. 그리고 또 내가 풀지 않으면 또 자손에게 간다. 되물림이 되더라. 그러니까 나는 60인데 풀어야 되나요? 난 70인데 풀어야 되나요? 이런 분들 계세요. 푸셔야죠. 본인도 남아있는 생이 있기 때문에 풀어야 되는 건 물론이고요. 본인 대해서 아까 근본이, 이거는 원초적인 이유가 조상에서 되물림된 거거든요. 근데 내가 안 풀면 또 나도 죽어서는 조상이 되잖아요. 살아있을 땐 산조상, 내 자식들에게. 죽으면 죽은 조상이 되죠. 그러면 내 대에서 풀지 않으면 또 내가 받았던 것처럼 자손에게 되물림이 되더라. 그래서 내 대에서 확실하게 풀고 가시라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들, 이 인동쌀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138일로 이렇게 표식을 주는데요.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분만 인동쌀인 경우에는 자식 중에 누구는 만약에 3남매를 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구는 인동쌀로 태어나고 누구는 인동쌀로 태어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부부 2분 다 인동쌀이에요. 그러면
자식이 3명인데 3명 중에 1명만 인동살이고 2명은 인동살이 아니야. 138이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숨은 인동살로 간주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은 꼭 다 푸셔라. 가족 단위로 꼭 푸셔라. 그리고 적어도 3번은 푸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도대체 인동살은 왜 풀어야 되나요? 인동살이라는 거는 3가지로 크게 풍파라는 거를 갖고 오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풍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 세 번째는 건강, 수명의 풍파가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분리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 그 인간의 풍파를 보면 우리가 사람이 둘이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면 결혼을 하면 부부가 되죠. 근데 그 부부의 누군가가 인동살이 되면은요, 그 부부 간에 공망이 들고 이별이 들고 바람이 든다고 해요. 그래서 뜻하지 않게 이 인동살의 작용이 작년까지는 괜찮았는데요. 왜 올해 그런 거예요? 이 해운년의 기운이 다르죠, 여러분. 그리고 본인의 생년월일이 각자 다 다르죠, 사람마다. 연월일씨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올해 몇 월, 며칠에 더 뭔가 기운이 변하고 풍파를 맞고 바람을 맞더라. 작년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우리 남편이 갑자기 바람이 나더라. 갑자기 나랑 싸움이 나더라. 우리 남편이 갑자기 죽더라. 갑자기 이혼을 하더라.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부부간의 이별, 공망이라고 우리가 보는데, 이별은요, 살아서도 이별이지만 죽어서도 이별로 봅니다.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렇게 자꾸 부부가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결국은 살다 보면 애들 때문에 살고 정 때문에 살고 시간 때문에 사는데 밖에 나가서는 너무너무 다정한 부부. 집에만 들어오면 남남, 너 각각 나 각각 따로따로 무늬만 부부라고 하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인동살이신 분들이 많더라. 또 그렇게 된 후에 이제 예를 들면 애기들을 낳잖아요, 자식들을. 근데 자식들을 낳았을 때 이 인간의 풍파가 부모 자식 간에도 오기 때문에 서로 또 부모 자식 간을 이렇게 갈라놓더라. 자꾸 우리 애가 커가면서 안 하던 언행을 하고 안 하던 폭력적인 행동이나 말을 하고 부모한테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고 이렇게 부부 간에도 안 좋지만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사이가 자꾸 극적으로 틀어지더라. 이게 다 인간의 풍파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 발 나아가면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와 부하 간의 그런 풍파, 같은 동료 간의 풍파. 그래서 인간 대립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잘 섞이질 못해, 사람들하고. 그 인간의 풍파가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 섞이질 못하고 이상하게 내 말은 오해를 해. 그리고 이상하게 우리 자식은 어디 가면 자꾸 왕따를 당해. 그게 인동살이 풍파예요, 여러분. 그리고요, 또 하나, 이제 그 다음에는 밖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대인관계를 해야 되는데 대인관계에서 얽히고 설키고 할 때 자꾸 이렇게 틀어지는 게 인동살의 풍파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금전재물의 풍파인데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모아놓기가 바쁘게 흩어지고 내가 안 써도 누가 쓰고 자꾸 돈이 나가. 그래서 인동살이신 분들은요, 절대 돈거래를 하시면 안 돼요. 방법 중에 하나가. 돈거래를 했다 하면 내 돈은 안 돌아와요. 내 돈에는 이상하게 발이 달렸어. 남의 돈은 잘 들어오는데 내 돈만 나가면 안 들어온다 이거예요. 인간의 덕이 없어서 그래요. 인간의 풍파가 있는 이 인동살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내 돈만 나가면 망하더라. 그리고 내 돈만 투자를 하면 망하더라 이거죠. 그런 투자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전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내가 어떤 걸 투자를 하든 빌려주든 아니면 쌓아놓은 그 재물이 무슨 이유가 됐든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 그래서 금전재물이 자꾸 흩어진다는 거. 그래서 금전재물이 흩어지다 보면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시는데 굉장히 곤혹스럽고 공곤해져요.
그래서 인동살을 풀으세요. 푸셔야지 내가 조금씩 극복을 하고 그걸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세 번째로는 건강이 있질 않고 수명이 붙어 있질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수명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요, 제가 1번 인간의 풍파, 2번 금전재물의 풍파, 3번 건강 수명의 풍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수명 건강이 1번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간혹 가다가 이제 점사를 보다 보면 엄마들에게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건강하지가 않으면 재물운도 따라오지가 않더라 이거죠. 이건희 회장이 아프고 나서부터 삼성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롯데의 신격호 회장이 아프고 나서 죽고 나서부터 롯데가 저물었습니다. 여러 가지 기운이라는 게 있지만 이 사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건데요. 수명 장수가 탄탄해야 금전 재물의 복도 따르더라 이거죠. 이해되시죠? 수명 장수가 없으면 금전 재물이 반드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명이 약하신 자녀분들 있으시잖아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이 다 약하세요. 명이 좀 짧게 타고나신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런 말씀 많이 듣죠. 어디 가면 맨날 이름을 팔으래. 또 이름을 올리래. 자꾸 올리래. 이름을 올려주래. 수양 엄마를 삼아주래. 명다리를 걸어주래.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수명이 짧으신 분들, 명이 짧으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명 길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어딘가에 이름을 팔아줘. 어딘가에 이름을 올려줘. 칠성님전에 이름을 팔아주세요. 이름을 올려주세요. 수양 엄마를 삼아주세요. 아니면 명다리를 걸어주세요.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물론 인동살뿐 아니라 다른 분들도 수명이 좀 약하신 분들에게는 이런 말씀을 드리지만 특히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명이 짧더라. 그리고요, 이 인동살이신 분들은 좀 예민하세요. 예민하셔서 뭔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뭔가 다툼이 나거나 아니면 뭐 소송 분쟁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내 의지와 상관없는 다른 식으로 제3자가 받아들인다든지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 많아지고 하다 보면 내가 조금 사회에서 고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나를 가두게 된다. 정신적으로도 가두고 육체적으로도 가두게 된다. 가두기 시작하면 우울증이 발생을 하죠. 우울증이 생기고 방에서 안 나오더라 이거죠. 그런 진행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또 이 인동살로 태어나는 두 분이 다 인동살일 경우에는 장애인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거죠. 근데요, 이 장애에도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인 장애, 태어날 때부터 장애. 살다가 50살이 돼서 그때까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 근데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내가 휠체어를 타. 후천적인 장애. 그것도 장애예요. 그리고 고질병. 내가 어떠한 천식을 갖고 있는다든지 이런 고질병들 있죠. 혈관에 문제가 있는 혈압이 있다든지 어떤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것도 다 고질병. 또 이런 분들이 또 정신적인 장애와 육체적인 장애로도 나눠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예민해. 그래서 우울증에 많이 걸리고 내가 나를 가두게 되는 그런 예민함. 그것도 선천적인 정신적인 장애인 거죠. 근데 육체적인 장애란 뭐냐면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태어나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장애를 입던지 이것도 다 육체적인 장애로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가 많더라. 인동살이신 분들은 이런 장애 요소가 처음부터도 있을 수 있고 중간에 언젠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저 지금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요. 너무 다행이잖아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근본이 뭐냐면
원초적인 그 인동살이라는 게 근본이 뭐냐면 조상의 업보, 조상이 뭔가 잘못한 업보를 후손이 되물림 받아서 그걸 내 대에서 풀어라 이거죠. 그런 사명감으로 내가 태어났는데 내가 그걸 못 풀고 가면 내 자식에게 또 대물림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60이 됐든 70이 됐든 부모님이 만약에 누구 한 분이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인동살이신 분들은 꼭 풀으셔야 되고 자식분들과 함께 자녀분들과 함께 같이 풀으시는 게 기본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연희궁 꽃대신에서는 좀 일사를 분별해서 조금 무분별한 걸 굉장히 싫어하세요. 우리 신령님께서. 그래서 항상 정도, 항상 뭐 법도 이걸 굉장히 따지세요. 제가 이제 이 뒤에 뭐 탱화라고 하죠. 이렇게 그림이 다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궁대신 마마시거든요. 저의 이제 수호신이나 마찬가지인 궁대신 마마님을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조금 법도를 그래서 중요시하나?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굉장히 뭐 철두철미하게 순서 정확해야 되고 법도 정확해야 되고 항상 최고로 해야 되고 그런 걸 굉장히 따지세요. 저희 신령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체로 모집을 하지만 그래도 일은 누구 못지않게 법도에 맞추어서 한다는 거를 해보신 분들은 뭐 다음에 또 언제 하세요? 다음에 저 벌써 막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모르시고 오늘 처음 영상을 보셨든지 아니면 이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한 번이라도 먼저 끝내놓고 내일을 내딛자고요. 그래야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안 좋은 걸 자꾸 이렇게 끌어안고 가면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고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거는 빨리빨리 소멸을 해야 좋은 걸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내년에 해운년에 조금 좋을 수 있어요. 사람에 따라. 내년에 좀 좋으신 분들 있죠? 뭐 운기가 좀 좋으신 분들, 상승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 이런 인동살이 발목을 잡으면 내가 운을 활약을 못해요. 운이 펼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운맞이를 하든 애군액살을 다 풀고 나서 운맞이를 하는 게 정석인 것과 같이 이 인동살을 푸시는 거를 권장을 하는 이유는 어떤 살이 많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이런 살 저런 살 많아요. 뭐 가부살도 있고 호래비살도 있고 백호살도 있고 뭐 고신살도 있고 뭐 천가지 만가지 살이 존재합니다. 하지만요, 태어날 때는 사람마다 몇 가지씩은 다 안고 태어납니다. 근데 이 살이 어떨 때는 이렇게 작용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작용하고 그 해운년의 기운이나 본인의 운의 기운, 그 달의 기운에 따라서 그 농도 차이는 있다고 보여져요. 하지만 이 살의 여러 가지 살 중에서 그래도 단연코 인동살은 안 좋더라. 다른 건 몰라도 인동살은 풀어야 되겠더라 라는 거죠. 또 하나, 인동살과 더불어 어떤 자궁살이 있어. 아니면 뭐 백호살이 있어. 나가서 피 터져서 죽어야 돼. 백호살. 피를 토하고 피를 봐야 돼. 옛날에는 범에게 잡혀가는 게, 호랑이한테 잡혀가는 게 백호살이었는데 요즘에는 나가서 막 교통사고 나고 막 피를 토하는 그런 백호살. 그러면 이게 같이 부합됐을 때 파장이 커진다는 거죠. 더 안 좋은 파장이 배로 몇십 배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별거 아닌 일로 갑자기 어떠한 봉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동살 풀이로 주제로 이렇게 단체 행사 모집을 하지만요. 사실은 인동살만 풀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애군액살, 천살 만살이 있다고 하죠, 여러분. 이걸 그냥 통틀어서 전부 다 풀어드리는 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게 원래 맞는 거고요. 우리가 적어도 인동살만큼은, 인간의 풍파만큼은, 금전의 풍파만큼은, 건강의 풍파만큼은 조금 다스리고 가자. 한 번에 첫술에 배부르지 않더라도 조금씩 다스리고 가자. 하다 보면 좋아지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같이 힘내시고요. 뭐 아직까지 이 세계 경제 자체가 조금 안 좋을 수 있는데요. 반드시 살아날 구멍은 있다고 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한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운 내시고
또 새로운 앞날을 위해서 우리가 나쁜 것도 깨끗하게 씻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복과 복과 여러 가지 기원을 항상 바라면서 연희군 꽃대신이 오늘 인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음력으로 생일이 끝자리에 1, 3, 8일이 붙으면 그걸 인동살이라고 합니다. 10일, 13, 18, 20일, 23, 28일도 해당이 되는 거죠. 끝에 무조건 1일, 3일, 8일이 붙으면 우리가 이걸 인동살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인동살이라는 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헌에도 나와 있고요. 하다못해 네이버라는 인터넷을 찾아도 인동살이라는 게 무엇인지가 다 정리가 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이제 저희 무업을 하는 무당들이 인동살풀이라는 거를 하게 되는데요. 이거는 스님들도 하세요. 절에서 스님들도 살풀이 라는 이제 명목으로 하시고 저희 무당들도 살풀이라는 명목으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제가 누누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태어날 때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 무슨 말씀이냐면 응애하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뭐 1일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날짜만 보면 2일날 태어나고 3일날 태어나고 이렇게 각각의 본인의 이제 생일이 있잖아요. 날짜. 근데요, 이 날짜에 따라서 어느 정도 운명이 결정이 되고 또 이 날짜에 따라서 어떤 살이라는 게 적용이 되는데 근데 사람은 태어나면서 누구나 여러 가지 살을 갖고 태어나요. 한 가지 살만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으로 태어나다 보면은 보통 뭐 4, 5개, 6, 7개, 8개 이런 식으로 몇 개씩이나 살을 갖고 태어나요. 근데 그 살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좋게 영향을 미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쁘게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요, 이 살 중에서도 인동살이라는 거는 좋게 작용을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역마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 이제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요즘에는 이렇게 바깥 활동을 많이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업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해외로 이렇게 일을 다닐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밖으로 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 서울에서만 연예인 활동하지 않잖아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고 세계 각국을 돌게 되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직업, 그런 사람들이 역마살이 없으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로 뭐냐면 역마살이라는 게 없으면 예를 들면 연예인으로서도 출세길이 막히고 또 영업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어떠한 제한이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영업사원은 역마살이 있는 게 사실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는 좋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가정에서 집안에서 이렇게 뭐 가족들 케어만 하는 이제 가정주부가 만약에 역마살이 있다. 직업도 없는 가정주부가 역마살이 막 2개, 3개나 된다. 그러면 밖으로 돌게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가만히 집안에 있지를 않아요. 허구한 날 밖에 나가야 돼요. 밥만 먹으면 눈만 뜨면 밖에 나가야 돼요. 그게 역마살이에요. 그런 식으로 역마살이라는 건 누구에게는 좋을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나쁠 수도 있어요. 비단 역마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살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좋게 작용을 하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또 나쁘게 아니면 예전에는 나빴는데 현대에 와서는 좋게 작용하는 살들이 있더라 이거죠. 하지만 인동살이라는 거는 결코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인동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나쁘게 작용을 합니다. 누구에게든 나쁘게 작용을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이렇게 살풀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할 때에는요.
보통 이렇게 인동살풀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인동살만 풀어드리진 않죠. 그거를 또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사람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저에게 의뢰를 해서 만약에 살풀이를 한다 쳐봐요.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나쁜 살과 좋은 살을 가려서 살풀이 진행을 하거나 어떤 운맞이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여러 사람을 공통적으로 합동으로 이렇게 단체로 여러 사람을 같이 진행을 할 경우에는 천살 만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살을 다 이렇게 눌러주고 풀어주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살을 갖다가 이렇게 다뤄주는 그런 게 작업이 살풀이 진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드리냐면, 이렇게 잘못된 누군가의 의견으로 인해서 생각이 바뀌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떤 거냐면, 내가 인독살이라는 거를 듣고 내 자식을 풀어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부모가 아니라 그 윗대의 조상의 업보를 갖다가 대물림돼서 받는 게 인동살입니다. 그런데 이 업보를 그 조상님이 풀고 가시지 못한 업보를 자손이 끝자리가 138이라는 날짜로 대물림을 받는데, 그 못 풀고 간 업보를 자손이 풀어라 이거죠. 그래서 못 풀었기 때문에 그 자손이 굉장히 사는데 고력이 많고 풍파가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 걸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은 풍파도 많이 겪지만 또 좋은 일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뺏기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바로 알고 살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그거를 모르고 살 때에는 그 인동살이라는 살의 작용 때문에 내가 자꾸 꺾어지는 거예요. 근데요, 한 살부터 태어났을 때, 응애해서 태어났을 때 한 살부터 만약에 우리가 100세까지 뭐 70까지 산다고 쳐봐요. 근데 우리가 한 살부터 100세까지 살 때 매년 그게 치지는 않습니다. 이 해운년이라는 거는 12띠가 이렇게 도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올해는 괜찮고 어떤 사람은 내년에 또 괜찮고 이렇게 좋고 나쁨이 있겠죠. 하지만 그 좋고 나쁨에서도 또 더 좋고 더 나쁨이 있듯이 그 인동살이라는 작용이 강하게 들어올 때 우리가 그런 풍파를 더 겪더라 이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살이라는 한자 성어를 보면요, 죽일 살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살을 날리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을 죽일 만큼 안 좋다. 그리고 살에 대한 작용도 이 살이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인동살이라는 게 나에게 작용이 되면 이게 나를 죽이는 거나 마찬가지인 살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살을 푸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1년에 한 번씩 3년간 푸세요. 그러면 3번 풀게 됩니다. 그렇지만요, 3번으로 깨끗하게 다 없어지지는 않아요. 왜? 그러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태어날 때 갖고 나온 살이에요. 내가 묻어나온 살이에요. 그 날짜에 그 생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나에게 인동살이라는 게 작용을 하는데, 만약에 3번에 풀리나요? 5번에 풀리나요? 7번에 풀리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물론 이제 조금 모르시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들은 정말 한 번에도 굉장히 좋아졌어요. 만약에요, 이거 풀고 나서 하루 이틀 만에 전화 오시는 어머님들은 그럼 어떻게 되신 겁니까? 자녀분들이 정말 방구석에서 나오지도 않고 취직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밥 세끼를, 삼시세끼를 부모님이 다 챙겨주셔야 돼요. 60이 넘고 70이 넘으신 노모가. 그런데도 아무 일도 할 생각도 없고 의지도 없고 또 화는 잘 내고,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인동살 풀이를 했더니 그 다음 날부터 달라지더라. 3일 후부터 달라지더라. 이 애가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있으신 거죠.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한 번에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2번, 3번, 4번 혹은 매년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왜? 너무 사주팔자가 세신 분들, 풍파가 너무 세신 분들은 한두 번에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분들은요,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만약에 한 번 갖고는 판단을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적어도 제가 3번은 말씀드렸잖아요. 1년에 한 번씩, 해운년이 바뀔 때마다, 올해 풀었으면 내년, 후년, 이렇게 3번, 3년에 걸쳐서 3번은 푸셔라. 그리고 나서도 만약에 나아지는 게 없으면 또 한 번 풀어보세요.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도. 그리고 이게 뭐, 옛날에 혼자서 하면은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이상씩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체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소소한 자금으로 할 수 있는 게 이런 기회가 있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요즘에 시대가 좋아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단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요, 이런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활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전부 개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단체라는 거는 뭐 눈 씻고 찾아볼래 찾아볼 수도 없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민감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풀어보세요. 그러면서 본인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또 이래요. 내가 이제 만약에 살풀이를 하든 운맞이를 하든 했는데 내가 올해 대운이 들었어요. 근데 운맞이를 거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요, 좋아지는 일은 없습니다. 본인도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인동살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 풍파로 오게 되는데, 첫 번째 인간의 풍파, 두 번째 금전의 풍파, 세 번째 수명, 장수, 병에 대한 풍파가 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풍파는 뭐냐면 부부간의 이별, 공망도 풍파로 볼 수 있고요. 인간의 풍파로.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이 이별, 공망도 풍파로 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사회생활을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제 누군가와 대인관계는 항상 겪고 살잖아요. 근데 이런 대인관계를 할 때에 여러 사람들과 인간의 교류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죠. 인동살이라는 걸 갖고 사시는 분들은 인간의 교류, 상호작용, 그 인간관계 형성이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동살이라는 거는 이 인간관계에서 굉장히 나에게 약점이 되고 취약하기 때문에 인동살을 자꾸 푸셔서 이 인동살을 푼과 동시에 인간관계를 순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고, 또 이별공망이 이제 부부에게도 드는데 너 각각 나 각각 무늬만 부부처럼 밖에 나가서는 부부지만 집에 들어오면은 뭐 각방을 쓴다든지 말도 잘 안 섞는다든지, 그리고 서로 이제 이 좁은 집에서도 말 한마디 안 하고 뭐 문자로 대화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도 이별공망의 인동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합이 안 드는 것도 인동살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동살이 아닌데 내 자식이 인동살이야. 그거는 내가 낳았지만 어느 윗대에 조상에 대한 그 업보를 받은 거기 때문에 나하고에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거죠. 본인이 138은 아니지만 숨은 인동살이 됐든 아니면 어떤 그 윗대에서의 내려오는 인동살의 작용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손이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서 물려받은 대물림된 거를 또 그 자손이 안 풀면 그 후손에게 또 대물림이 되기 때문에 빨리 풀어라. 7세 전에 풀면 더 좋고, 또 7세가 넘더라도 빠른 시일 안에 풀면 좋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살의 작용이 너무 단단해지더라, 좀 지독해지더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어떤 분이 엊그저께 어떤 어머니가 전화 주셨어요. 우리 손자가 1살이에요. 올해 태어났어요. 근데 1살짜리 아기도 푸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태어났으면 푸시는 거고요. 하루라도 빨리 푸시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7세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라 7세 전에 풀면 더 좋다.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인동살풀이를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이렇게 불협화음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살을 좀 푸시면 좋아지리라. 그리고 또 하나는 금전의 풍파가 많다. 금전의 풍파는 왜 많으냐면 우리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어떤 투자나 주식이나 이런 거에 좀 취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런 복이 없으신데 그런 거에 횡재수나 그런 이제 어떤 투자의 그런 그 다
횡재죠. 횡재수를 보는데 그런 거에 이렇게 욕심을 부리시면 안 된다. 그런 횡재수는 없으시다. 그래서 만약에 하시고 싶으시면 정말 단타로 하시던가 짧게 바로바로 빼셔야 돼요. 그거를 돈이 들어가서 조금 뭐 잘 된다고 또 넣고 하다 보면 돈이 물리는데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그런 복이 없기 때문에 돈이 나간다. 결과적으로는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금물이고요. 또 하나 이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금전에 대한 풍파가 또 인간관계가 이게 안 좋다 보니까 인간에 대한 덕이 없다 보니까 내가 빌려주고도 못 받아요. 그래서 돈을 빌려주시면 안 되고 돈 관계를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뭐 인간의 덕이 없기 때문에 안 빌려줘도 인간의 덕이 있으면 나에게 뭔가를 줄 텐데 내가 밥을 사도 내가 없는 형편에 사도 저 사람이 더 있는 것 같은데도 맨날 얻어먹고 내가 맨날 내야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덕도 없지만 돈이 나가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절대 투자는 금물이다. 하지만 딱 하나 부동산은 괜찮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괜찮지만 성실하게 모으셔서 성실하게 쓰셔야 되는데 부동산은 괜찮다. 하지만 그 부동산을 볼 때에도 꼭 터를 짚고 가셔라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죠. 터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 때도 터를 꼭 보고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하나 인동살이신 분들은 수명 장수가 약하다. 그래서 단명의 수가 많으시거나 또 이거는 첫 번째 1번 인간관계 풍파와 조금 연관이 되는 건데요. 조금 과부살이나 호래비살이 많더라. 이래서 누구를 먼저 보내. 이렇게 부부를 인연을 맺으면 그 사람이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이렇게 수명이 조금 단명수가 많더라. 본인이 단명수가 많은데요. 그 살작용이 상대방에게 날려지게 되면은 상대가 먼저 가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서 과부가 되거나 호래비가 되시는 분들이 많더라. 그래서 인동살 이꼬르 과부살, 호래비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정식 용어는 고신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풀게 되는 거예요. 풀면 이제 같이 이렇게 풀리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런 단명수, 본인에 대한 단명수 혹은 상대방에 대한 단명수 그게 작용을 하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받는 게 더 크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를 보내는 것보다 본인 살을 본인이 맞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단명수에 대한 이런 또 살풀이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데 가서 보면 이런 말 많이 들으세요. 이름을 좀 올려서 빌어줘라 이 자손은. 그리고 또 뭐 사주를 팔아줘라. 뭐 사주를 뭐 올려줘라. 그리고 칠성님 전에 초를 켜서 빌어줘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인동살이시고요. 또 하나 이런 분들이 그 단명수가 있으신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동살이신 분들은 사실은 명발언을 항상 하셔야 된다라는 게 또 철칙으로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지금까지 괜찮았는데요. 하지만 내가 단명을 하려고 하다 보면 뭐 하루아침에 어떻게 될지 밤새 안녕이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고질병을 갖고 있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할 수 있다. 뭐 병을 일부러 가져라 건 아니지만 몸에 흉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어떤 병을 유전적인 뭐 고혈압이 됐든 당뇨가 됐든 어떤 피부병이 됐든 그런 병을 갖고 있는 것조차도 액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건강하신 분들이 그런 인동살일 경우에는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꼭 유념하시고 좀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또 인동살 가지신 분들은 예민하세요. 성격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풍파가 많은 건데 본인은 본인이 예민하다는 거를 인정하시는 분들이 글쎄요 몇 프로나 될까요? 하지만 남들이 상대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남들에 의해서 네가 예민해, 얘 예민해, 안 예민해 이걸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뭐 일부러 성격을 숨길 순 없지만 특히나 인동살이신 분들이 좀 예민하더라. 그래서 예민하다 보면 요즘에는 또 이 정신적으로 너무 예민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내가 정신과적인 약을 먹든지 뭐 이러는 분들도 이 인동살인 분들이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정신적으로 예민하고 또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예민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인동살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천살 만살 풀이를 하게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동살만 갖고 사람이 살진 않는다. 어떤 사람이든 몇 가지 살은 갖고 태어난다. 그걸 천살 만살로 보고 저희가 전체적인 살풀이로 진행을 합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좋은 기회예요. 정말 한 분이라도 우리가 138인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요, 이런 분들이 정말 고초를 많이 겪고 사십니다. 어느 누구도 아무리 운이 좋은 사람도 자기가 꺾여가는 운세가 있고 나쁘게 되는 나를 잡는 살작용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내가 인동살이 아니니까, 아니면 뭐 인동살인데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라고는 단정 지을 수가 없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자는 거죠.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좋게 할 수 있는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신령님의 일이라는 거를 조금 염두에서, 우리가 인간이 하는 일이지만 신령님의 힘을 빌어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령스럽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옥짓지 마시고 항상 하기 전에 옥 짓지 마시고 하고 나서 입으로 옥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입으로 방정을 떨면 내가 복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운맞이 해놓고도 나 운맞이 했다. 누구한테 막 친구한테 얘기하고 입이 근질근질 그러면 내 복을 그 사람한테 주는 격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입 조심은 좀 하셔야 되는 거고, 항상 부정이 끼면 안 되니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떤 상대에 의해서 내가 부정이 들면 그 운이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조심을 하자라는 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올해가 많이 경기도 안 좋고 좀 흐름도 아직까지는 좋지 않은 해운년이라고 제가 구군 예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만 있다면 이라는 희망을 갖고 모든 일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어떤 분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어떤 분들은 정말 이거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보다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접수하셔서 인동살 푸시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군 꽃대신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접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